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항상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청취자님을 위해 오늘 완벽하게 맞춤화된 심층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2025년 4분기 현재 금융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한 거대 핀테크 기업의 CEO 실적 발표 발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아주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단순한 학자금 대출 대환업체로 시작했던 곳이 어떻게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그리고 그 일상적인 뱅킹을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원스톱숍 모델로 진화했는지 그 폭발적인 성장 스토리를 하나하나 해체해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가 특별한 이유는 뭐랄까 단순히 한 기업의 재무제표나 성적표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죠. 청취자님이 내일 당장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 회의를 준비하는 분이든 아니면 단순히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쫓는 호기심 많은 학습자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누구나 흥미로울 내용이죠. 그럼요. 이 발췌문 안에는 미래에 우리가 돈을 빌리고 저축하고 소비하고 또 투자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생생한 청사진이 담겨 있거든요. 좋아요.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보죠. 겉으로 보이는 숫자 그 이면에 어떤 비즈니스 전략이 숨어 있는지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압도적인 성장 수치들부터 짚어볼까요? 네, 수치가 정말 대단하죠.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이 회사의 매출 성장 곡선입니다. 2018년에 매출이 2억 4,100만 달러였는데 2025년에는 36억 달러로 성장했어요. 36억 달러요? 네, 연평균으로 따지면 매년 약 50%씩 성장했다는 뜻이죠. 회원 수도 2018년 65만 명에서 지금은 무려 1,37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말 폭발적이네요. 특히 이번 4분기에만 사상 최다인 100만 명의 신규 회원이 들어왔고요. 전년 대비 3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160만 개의 신규 제품이 추가되면서 총 사용 제품 수가 2천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보통 핀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회원을 폭발적으로 늘리려면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태워야 하잖아요. 막 이메일 보내고 네. 가입하면 현금 준다고 광고하고요. 네, 이른바 돈복사 이벤트 같은 걸 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무너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봤거든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이 성장이 단순히 광고를 많이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객 확보 비용, 흔히 우리가 CAC라고 부르는 건 모든 스타트업의 숨통을 조이는 조용한 암살자 같은 존재인데요. 조용한 암살자.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네, 그런데 이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 회사가 그 함정을 어떻게 피했는지 명확히 나옵니다. 핵심은 바로 교차 구매라는 전략에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신규 개발 제품의 40%가 외부에서 새로 데려온 고객이 아니라 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존 회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새로운 금융상품이 개설되면 그중 4개는 이미 이 앱을 쓰고 있던 사람들이 신청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원스톱숍 전략의 핵심인 교차 구매입니다. 처음에는 그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낮추려고 앱을 깔았던 고객이 앱의 인터페이스나 혜택이 마음에 드니까 자연스럽게 예금 계좌를 열고요. 앱 하나에서 다 되니까요? 맞아요. 그 다음엔 신용카드를 만들고 결국에는 주식 투자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 같은 고도화된 타겟팅 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도 전에 이미 이런 끈끈한 생태계가 구축된 겁니다. 고객 확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뜻이네요. 재무적인 하이라이트를 보면 청취자님도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이 회사는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분기 조정 순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전년 대비 37% 성장한 수치죠. 네. 게다가 대출처럼 자본이 많이 묶이는 사업뿐만 아니라 자본 효율적인 수익원, 즉 수수료 기반 매출이 분기 역대 최고치인 4억 4,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연간으로 치면 약 1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거죠. 여기서 청취자님이 이 기업의 기초 체력을 판단하실 때 눈여겨보셔야 할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4분기 조정 EBITDA가 3억 1,800만 달러, 마진율 31%를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재무기사를 읽다 보면 그 EBITDA라는 단어가 참 자주 등장하는데요.
회계 전문가가 아닌 청취자분들을 위해 이 개념을 조금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쉽게 말해서 복잡한 회계장부상의 세금이나 이자, 감가상각 같은 숫자 노름을 걷어내고 이 회사가 순수하게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직관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순수하게 버는 진짜 돈이군요. 맞습니다. 장기 목표였던 30%를 상회했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할 게 바로 룰 오브 40 점수입니다. 특히 기술 및 핀테크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할 때 쓰이죠. 룰 오브 40요? 이것도 실리콘밸리 기술 기업들 평가할 때 자주 나오는 기준 아닌가요? 네, 기업의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을 더했을 때 그 합이 40을 넘으면 우량한 기업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성장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번에 무려 68%를 달성해서 압도적인 실행력을 증명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수치네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다음 파트입니다. 이 회사는 분명히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전국은행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이잖아요. 네, 정식 은행이죠. 보수적이고 규제도 엄격하게 받아야 하는 곳인데 이들의 마케팅 전략을 보면 마치 트렌드를 선도하는 힙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같아요. 어떤 마케팅 디테일들이 있었죠? 자료를 보면 컨트리 뮤직 축제인 CMA 페스트의 프리젠팅 파트너로 참여하고요. 팝스타 켈시 발레리니와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또 스포츠 쪽을 보면 현역 NFL MVP인 조시 앨런을 영입해서 프리미엄 제품 캠페인을 진행해 타겟 시장에서 광고 효과를 2배 이상 높였다고 합니다. 네, 아주 공격적이죠. 심지어 골프리그인 TGL 시즌2를 주관해서 시청자 수를 22% 증가시켰고 올해 말에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자사 이름의 스타디움에서 월드컵 경기까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해요. 솔직히 보수적인 은행업에 이런 라이프스타일 브랜딩을 입힌다는 게 돈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이 전략이 얼마나 영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청취자님, 금융업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신뢰입니다. 신뢰, 맞습니다. 내 돈을 맡기는 곳이니까요. 전통적인 은행들은 수백 년 동안 거대한 대리석 기둥이 있는 지점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죠. 하지만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디지털 은행은 어떻게 그 신뢰를 얻을까요? 아, 그러게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 신뢰를 일상적인 라이프스타일과 문화 속에 스며드는 방식으로 획득한 겁니다. 이런 마케팅 덕분에 2018년 약 2%였던 브랜드 인식도가 현재 약 10%로 상승했어요. 효과가 확실히 있었네요. 네, 특히 사람들이 어떤 힌트도 없이 특정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비보조 브랜드 인지도가 이번 분기에만 9.6%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상 문화 속에 스며들어 소비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허문 완벽한 전략인 거죠. 아, 그러니까 소비자의 마음속에 가상의 대리석 지점을 세운 거나 다름없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쌓인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회사가 시도하고 있는 다음 스텝을 보면 진짜 야심이 드러납니다. 이른바 소파이 웨이라고 부르는 블록체인과 혁신 기술의 융합 파트인데요. 이들이 최근 몇 달간 움직인 타임라인을 한번 리뷰해 볼까요? 좋습니다. 속도가 엄청나죠. 2025년 3월 미국 통화감독청이 전국 은행에게 암호화폐 취급을 허용한 직후 이들은 무서운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10월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빠르고 저렴한 해외 결제 서비스 페이를 출시해서 멕시코, 인도 등 30개국 이상으로 확장했고요. 네. 11월에는 앱 내에서 수십 개의 토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크립토 앱 기능을 발표하더니 급기야 12월에는 공용 무허가형 블록체인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전문가 통찰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시중의 다른 암호화폐 서비스와 이들이 차별화되는 결정적 이유, 즉 Y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게 뭔가요? 크립토 거래소는 이미 많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공인 은행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청취자님과 같은 소비자가 암호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대기하는 동안 해당 자금을 최고 4%의 이자를 지급하는 FDIC, 즉 연방예금보험공사 보험가입 계좌에 보관해 줍니다. 와, 투자를 쉬고 있을 때도 이자를 받고 보호도 받는 거군요. 네, 또한 자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연준 마스터 계좌의 현금과 1대1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연준 마스터 계좌요? 그거는 미국 중앙은행에 직접 연결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파산할 때 생기는 신용 리스크나 유동성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거죠. 가장 불안정한 시장에 가장 안전한 시스템을 가져온 겁니다.
신제품 출시 속도도 놀랍습니다. 이들의 기술 플랫폼은 타사에 의존하지 않고 단 4.5개월 만에 무제한 5% 식료품 캐시백을 제공하는 스마트 카드를 구축해냈다고 해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 강력한 기술력이 기업 간 거래, 즉 B2B로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개인 고객만 상대하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이미 사우스웨스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향후 기관 거래나 서비스형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새로운 B2B 생태계를 주도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른 거대 기업들의 금융 인프라 자체가 되겠다는 야심이죠. 마치 기술 기업이 클라우드 서버를 다른 회사에 빌려주는 것처럼 금융 인프라를 빌려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기술이 어떻게 대출과 투자의 민주화로 이어지는지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법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 회사의 핵심 철학은 청취자님이 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 24%의 살인적인 이자를 내며 4만 달러의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앱에서 10%포인트나 낮은 이자율로 개인 대출 대환을 하면 매월 약 200달러를 절약하게 됩니다. 실제로 2025년에 학자금 대출 대환으로 회원들이 절감한 이자 비용만 무려 4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거대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미 미국 전체 프라임 등급 개인 대출 규모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요. 4분기에만 사상 최대인 105억 달러의 대출을 실행했고 2025년 한 해 동안 총 36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을 거의 장악해가고 있네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시장에 여전히 금리 대환을 기다리는 약 1조 달러 규모의 프라임 신용카드 부채가 있다는 것입니다. 1조 달러요? 파이가 엄청나네요. 게다가 더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13,700만 명의 강력한 기존 회원 중 주택대출을 보유한 회원의 98%가 아직 타기관을 이용 중입니다. 아, 98%나요? 이 앱을 잘 쓰면서도 정작 큰 대출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네요. 네, 주택대출은 이자율에 워낙 민감하니까요. 하지만 거시 정제 상황이 바뀌어 금리가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엄청난 수의 회원들을 자사 생태계의 주택대출로 끌어들일 엄청난 폭발력을 내부에 비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케팅 비용 없이요. 댐에 물을 가둬놓고 수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대출뿐만 아니라 투자 부문의 혁신도 정말 대단합니다. 과거에는 초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이었던 사모펀드, 그러니까 스페이스X나 에픽게임즈 같은 비상장 기업 투자를 일반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클라르나나 제미나이 같은 기업들의 IPO 투자 기회도 주죠. 게다가 자체 에이전틱 AI ETF 등을 일반 회원들에게 제공해서 중개 매출을 전년 대비 2.2배나 증가시켰습니다. 청취자님, 에이전틱 AI는 단순히 조언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거래까지 알아서 해주는 인공지능입니다. 전문 펀드 매니저를 스마트폰 안에 넣어준 셈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분석한 자료는 단순히 실적이 좋은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자금 대출, 식료품 캐시백, 주택담보대출 같은 전통적인 금융부터 비상장 기업 투자, AI 기술 적용. 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송금과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앱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완벽한 플라이 휠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나갈 이유가 없는 생태계죠.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치밀한 비즈니스 전략은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혁신을 수용하고 확장해 나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모델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치며 청취자님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단 하나의 앱이 우리의 일상적인 장보기 결제부터 우주 탐사 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까지 모든 것을 수수료 없이 심지어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시대가 온다면 네, 완전히 도래한다면요? 지난 수백 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물리적인 형태의 전통은행이라는 개념은 앞으로 10년 뒤 어떻게 될까요? 정말 궁금해지는 지점이네요. 마치 비디오 대여점처럼 우리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청취자님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